저는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워킹맘이에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줄곧 저를 견제하며 자신의 우월감이 제게는 치욕스러움이 되길 바랬던 신우이의 시기와 질투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애교쟁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시부모님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유일하게 하나, 시누이가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시누이가 그러는 이유를 묻는다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누이에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나쁜 짓을 만들어 사이를 악화시킬 이유는 더욱이 없었죠. 시누이가 크든 작든 제게 항상 예민한 촉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고부터였어요. 제 결혼식장에 단정한 옷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브라탄 미니 원피스를 입고 올 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저희 부모님과 지인 하객들 모두 눈을 비비고 다시 시누이의 복장을 쳐다볼 정도였죠. 결국 시부모님에게 등짝을 맞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시누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엄마가 사다 준 그 연한 갈색 정장은 어디에 냅두고 오빠 결혼식에 이런 미친년 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아, 왜?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내가 입고 싶은 것 좀 입으면 안 돼? 네 결혼식은 아니지만 네 오빠 결혼식이잖아. 아휴, 사돈댁이랑 하객들 앞에서 얼굴을 댈 수가 없네.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싫다니까. 나 오늘 이거 입으려고 한 달 동안 5kg나 뺐단 말이야. 엄마 딸이지만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아휴, 아주 이런 날까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지 아주. 맞아요. 신우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자유분방한 여자였던 거죠. 저도 식장에서 신우이의 옷을 보고 식겁을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옷이 진짜 뭐랄까 아가씨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네요. 언니 드레스도 브라탑이네요. 내 옷이랑 비슷하지만 색이 다르니까 괜찮죠? 네, 뭐 다르네요. 할 말이 없어 얼버무리는 제 옆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면목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 일을 금방 잊고 말았죠. 하지만 식을 마치고 완전 남편의 아내로 들어앉자 신우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잽을 날리며 들어오더군요. 언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몸이 벌써 이렇게 퍼졌어요? 혹시 임신했어요? 네? 아니요, 몸무게는 안 늘었는데. 많이 살쪄 보여요? 네, 엄청요. 여자는 결혼해도 가꿔야 하는데 애도 낳기 전에 벌써 이러면 어떡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 인숙이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가 살쪘겠다가 난리야. 예쁘기만 하구만. 정아, 너나 신경 써. 너 이번에도 회사 그만뒀다며.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나한테 안 맞는 일을 뭐하러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앉아있어. 싫으면 빨리빨리 다른 것도 알아보고 해야 시간 낭비도 안 하지.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가 싫어도 꾹 참고 하는 거야. 너처럼 뭐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이 싫다, 일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다들 금방 그만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아씨, 또 샌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오빠 가정에나 신경 써. 입을 삐쭉 내밀며 남편과 시누이는 싫은 소리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굿자? 이렇게 짝퉁티가 덕지덕지 나는 싸구려 가방은 왜 들고 다녀요? 안 쪽팔려요? 그래요. 저는 그냥 제 동생이 준 거 사이즈도 괜찮고 가벼워서 막 들고 다닌 건데 저는 그런 브랜드 신경 안 써요. 아무리 신경 안 써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요. 굿자가 뭐예요, 굿자가?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 언니나 많이 들고 다녀요. 난 엄청 많이 안 들어가고
무거워도 진짜 구찌 것만 들고 다닐 테니까. 신우이가 주는 면박에 무안해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게 기회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제 앞에서 제 앞담화를 대놓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뭐 이런 브랜드다 명품이다 관심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관심 가져야 돼요. 구찌를 드는 거랑 굿자를 드는 거랑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차이를 왜 몰라요? 딱 보면 보이지 않나? 그런 걸로 저는 사람을 잘 판단하지 않아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네요. 아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것 같이 말을 하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워낙 치장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기분 풀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나는 언니가 좀 이촌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저를 보며 더 배알이 꼬였는지 그 뒤로도 신우이는 저만 보면 옷이고 가방이고 치장하는 것들로 꽃두리를 번번이 잡곤 했죠. 어머, 언니 피부 왜 그래요? 아, 그러게요. 요 며칠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오네요. 없는 건 아니죠? 네? 언니도 알잖아요. 나 엄청 관리하는 거. 옮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언니도 평소에 피부과 좀 다녀요.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서 어떡해요? 벌써 애가 셋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겨울이다 보니 건조해서 뭘 발라도 이 모양이네요.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오빠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바람 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관리를 해야죠. 남편의 바람 얘기에 저는 살짝 발끈했으나 금방 안정을 되찾고 말했어요. 오빠가 뭐 그런다고 바람 피고 그럴 사람인가요? 아가씨, 오빠를 왜 그렇게 몰라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는 저를 보며 분에 씩씩거리는 신우이는 눈을 한번 흘기고는 돌아서더군요. 모든 일이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 오빠랑 결혼한 사이인데도 자기 식구들까지 욕보이며 저를 건들더군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었어요. 본게임은 신우이 역시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었죠. 정아, 결혼할 남자 데려왔다네? 그래? 아가씨도 결혼하는 거야? 아휴, 걱정이야. 진짜 그렇게 철 안 든 애를 누가 데려가서 고생할지. 아가씨 콧대 아무나 안 구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연애 때부터 남성 편력이 심했던 신우는 고르고 골라 자기가 여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더군요. 얼굴과 몸매의 치장에 최선을 다했던 신우는 어떻게든 돈이 많은 사람과 엮이려 애썼고 그 가상한 노력이 빛을 발하여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중소기업의 사장 아들을 꼬셨더군요. 신우이답게 결혼 전부터 할 수 있는 난리는 다 피우고 주변 사람들을 참 번거롭게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싶어 못 참는 얼굴을 하곤 했어요. 언니는 웨딩드레스 어디서 했죠? 드레스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저렴하면서 깔끔하고 무난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난 우리나라에 딱 3벌밖에 안 들어온 거 골랐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구하기 엄청 어려운 드레스예요. 제 친구들도 그거 어떻게 구했냐고 계속 물어보고 난리예요. 아, 그래요? 좋겠네요. 오빠가 피부랑 마사지 이런 거 관리받으라고 카드도 준 거 있죠? 결혼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요? 언니는 몰라도 한참 몰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나 관리해야죠. 내가 전부터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여자는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 셋째도 관리라고 했잖아요. 언니는 진짜 이러고 다니는데 오빠가 가만히 있어요? 오빠는 저한테 뭐 관리해라, 살찌지 마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제 자체가 좋대요. 우리 오빠도 나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네, 너무 좋은 분 만나셔서 아가씨가 행복하시겠어요. 관리 잘 받고 오세요. 뒤돌아서 보진 못했지만 아마 약올라 죽겠는 신우의 표정은 불보듯 뻔했죠. 그렇게 신우는 그 누구보다 소란스러운 결혼을 했고 본인도 본인 가정이 생겼으니 더 이상 절 괴롭히진 않겠지 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복병이 숨겨져 있었죠. 저와 남편은 딱 2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하고 있었고
운 좋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죠. 어머, 우리 집 첫 손주가 드디어 생기는구나. 인숙이 힘든 일 없게 경준이 네가 잘하고 많이 챙겨줘. 그렇잖아도 경준 씨가 잘해줘요. 아, 기특해라. 얼마나 예쁜 애기가 나올까나?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해왔고 스카우트까지 받으며 회사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출산 후에도 꼭 다시 복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고 그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임신 초기부터 편하게 휴직을 할 수 있었죠. 제 임신 소식에 신우는 축하는커녕 안 입고 온 말투로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진짜 아줌마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 슬퍼. 정말 애 엄마라니. 아가씨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아가씨도 애 낳으면 애 엄마 세계로 가는 건데 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 다 늙어가는 건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애 낳고 몸매도 망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양보해가며 어떻게 사냐고 아가씨가 물었지만 전 좋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애 안 낳을 거예요. 아가씨, 서방님 댁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방님 외아들이라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건 그쪽 사정이죠 뭐. 에이, 그래도 서방님이랑 결혼했는데 그쪽 사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가족인데. 더 듣기도 싫은지 획 하고 나가버린 신우이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달 뒤 웃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로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 앞에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죠. 지난번에 나 이제 엄마 돼서 불쌍하다고 그랬던 아가씨가 준비를 안 하고 임신을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임신하니까 따라서 한 거야? 설마 임신을 따라 했겠어? 하긴 자기는 죽어도 애 안 낳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웃기네 상황이. 그렇잖아도 멀쩡히 잘 크고 있는 애 지우고 싶네 어쩌나 하면서 어머니랑 아버지 심장 떨어뜨리는 발언에서 한번 난리 났었어. 진짜? 아, 아가씨도 진짜 참. 걔는 도대체 생각이 어떻게 박힌 애인지 모르겠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 자가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 이제 아기 낳고 본인 울타리 쌓아가면 되는데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참. 내 동생이지만 한심해. 그래서 그냥 낳는 거지? 나쁜 생각 안 하고. 저쪽 식구들까지 임신을 알았으니 더 이상 빼박이지. 무조건 낳아야지. 역시나 신우는 울상인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출산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그 다음에 제가 아들 인우를 먼저 낳았고 신우는 6개월 뒤 역시 아들을 낳았어요. 한 집에 갑자기 갓난아이가 둘이나 생기니 시부모님들은 기뻐서 주체하시지를 못하시더군요. 올해 복덩이가 둘이나 굴러 들어왔네.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아니에요 어머님. 인우는 그래도 조금씩 통잠 잦아서 좀 편해졌어요. 지금 아가씨가 제일 힘들 거예요. 한참 갓난쟁이라. 걔는 인생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뭐가 진짜 힘든 건지 한번 겪어봐야 돼. 하지만 신우는 역시 우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출산을 하고 빨리 살을 빼겠다며 모유 수유도 전혀 하지 않고 몸 추스리는 대로 필라테스부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돈 있는 것은 과시를 해야겠어서 그 갓난쟁이 용품을 전부 백화점에서만 샀다고 하더군요. 에? 아기는 금방금방 크는데 그거 다 아깝게 시리. 우리 인우 쓰던 거 물려받아도 되는데. 정화개가 퍽도 물려받겠다. 아주 질색팔색을 할걸. 엄마랑 아빠도 완전 포기했어. 유모차도 디럭스니 휴대용이니 하며 집에 5개씩 디자인별로 사놓고 이서방한테 큰 차로 바꿔달라. 그래서 차도 하나 더 뽑았대. 애 옷이며 기저귀 가방이며 젖병이나 뭐 하나 저렴한 게 없다네. 이서방도 참. 정화가 다 해달라고 그걸 다 해주니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지. 뭐라더라? 심지어 아기 기저귀까지 무슨 외국에서 유기농으로 제작해서 귀한 거 구해서 어렵게 쓴대. 유난이야 아주. 아가씨도 자기가 막상 애 낳아 보니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뭐.
그리고 서방님네가 또 능력이 되니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하네. 당신은 맨날 인터넷에서 최저가 비교해가며 사고 그러는데 아우 난 비싼 거 찾아다니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리고 인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클 텐데 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자기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아들을 낳고 저희는 뭔가 더 끈끈하게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물론 아기가 언제나 예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육아를 남편이 함께 해줘서 그나마 덜 힘들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에게 연락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A브랜드 들어봤죠? 네? 그게 뭔데요? 그걸 왜 몰라요? 아기용품 파는데. 아, 글쎄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서 이번에 아기 침대 완전 잘 빠진 거 들어왔다는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세 식구 어차피 다 바닥에서 같이 자서 아기 침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셋이 같이 바닥에서 잔다고요? 애를 왜 바닥에서 재워요? 침대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바닥에 내려와서 자고 있죠. 아기 쪽은 가도 따로 해놓고. 아, 언니 진짜 답답하네요. 애들은 몸이 아직 말랑해서 바닥에서 함부로 재우면 안 돼요. 지금부터 좋은 침대에서 올바르게 재워야 척추도 발라지고 그래야 키도 잘 크죠. 신우가 너무 타박을 해대서 갑자기 제가 육아도 잘 못하는 못난 엄마가 된 기분이더군요.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네요. 그 아기 침대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오빠랑 잘 상의해서 하나 마련해요. 네? 아기 침대가 1,500이요? 1억 5천이어도 사줘야죠. 아기가 쓰는 건데. 우리는 방에 하나, 아기 방에 하나, 2개 사기로 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사줄 것도 아니면서 본인 집에 비싼 아기 침대가 있다는 것만 홀랑 자랑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신우이가 저를 견제하고 하대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게만 주던 모욕감을 제 아들에게까지 적용시키며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듯 했죠.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신우이의 그런 공격이 언짢아진 저는 다음번에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나고야 말았죠. 간만에 시댁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아이가 둘 생겼을 뿐인데 집은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식사도 잊으시고 제 아들 인우와 신우의 아들 민규를 안고 예뻐하시느라 정신이 팔려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제가 볼게요. 아니다. 먼저 먹어. 우리는 얘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우리 걱정 말고 니네 편하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저와 남편 신우와 서방님은 한자리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맞다 자기야. 내일 그 아기 장난감 중고거래에 가지러 가기로 했어. 그래? 내가 차 갖고 얼른 가서 가져올게. 그래 줄래? 고마워.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들은 신우는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설마 인우 거 중고거래했다는 말 아니죠? 맞아요. 인우 장난감. 어머, 언니는 오빠는 미쳤어요? 어떻게 장난감을 중고거래로 사요? 저를 바라보는 신우이의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더군요. 네? 저희 아기용품 중고거래로 많이 샀었는데 깨끗하게 쓰기도 했고 가져와서 저희가 한 번씩 더 소독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물고 빨고 하는 건데 어떤 더러운 엄마가 쓴 건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정정아, 다들 육아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 언니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오빠까지 완전 미쳤네. 오빠, 내가 이상한 거야? 내 물건도 아니고 아기 건데 중고거래라니. 인우가 너무 불쌍해. 서방님에게 동의를 구하며 신우는 제 아들을 아주 불쌍한 애로 만들고 있더군요. 서방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눈치만 보고 있고요. 아가씨, 불쌍하다뇨. 뭐가 불쌍해요? 인우가 불쌍하다고요. 평생 돈 쓸 줄도 모르고 뭐 누릴 줄도 모르는 언니랑 오빠 같은 부모 만나서 저 어린 것이 벌써 중고 물건이나 갖다 쓰고. 정정아, 말 조심해.
남편은 신우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맞잖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무슨 애를 키운다고? 아가씨,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 아기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몇 번이고 씻고 몇 번이고 빨고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사용해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여도 어른이 쓴 것처럼 오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집에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세척하기도 하고요. 아기들은 가지고 놀아봐야 길면 3달인데 매번 그걸 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 비교해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우가 새 물건을 쓰지 못해 불쌍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조카예요. 남 아니잖아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린 제 목소리에 신우와 다른 가족들은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신우에게 말했어요. 저를 내리까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우까지 그러지는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아가씨 그러는 거 다 본인 자격지심 때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자격지심이요? 이번에는 신우가 발끈하고 일어서더군요. 이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얼굴, 몸 관리 좀 해라. 오빠 바람피면 다 내 탓이다. 하나부터 10까지 제 지적질하고 이제는 애 태어나니까 뭐라고요? 1,500짜리 아기 침대를 2대나 드렸다고요? 물렁한 아기 척추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백화점에서 민규 거 사다 나르면 아가씨 자격지심이 좀 사라지냐고요. 신우는 너무 열이 받아 눈까지 벌게져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전 아가씨한테 나쁜 감정 하나도 없었어요. 아가씨만 생각하면 정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과 자상한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 온 거예요. 이제는 아가씨 정말 신물나네요. 그렇게 저한테 모욕 주고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였어요? 이 언니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언니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언니가 나랑 비교나 될 수 있는 급이라고 생각해요? 주제가 많이 높네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큰 손이 신우의 뺨을 세게 스치고 지나갔죠. 모두 놀라 어안이 벙벙했고 큰 소리에 인우와 민규는 울음을 터뜨렸죠. 뭐? 정정아, 너 말 조심하랬지? 왜 때려? 오빠가 뭔데 날 때려?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날 때리냐고. 울며불며 달려드는 신우를 서방님이 뜯어 말리고 시부모님들은 아기를 안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적당히 해야 말이지.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고 예뻐해주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 나쁜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조용히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정정아, 넌 아직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빨리. 내가 뭘?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빠랑 언니나 나한테 사과해. 이게 아주 끝까지. 또 손이 올라가려는 남편을 말리느라 저는 숨까지 차더군요. 결국 그날 시댁에서의 식사는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죠.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고 화난 남편은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아가씨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는 민규를 안고 서방님과 쌩하니 나가버렸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에휴, 세상에 둘밖에 없는 남매인데 그렇게 싸우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도 동생인데 오빠인 네가 잘 달랬어야지.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신우의 잘못인데 남편이 죄인처럼 시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신우 쪽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도 오지 않았거니와 우리가 먼저 하지도 않았죠.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남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죠. 미안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옛날부터 정아가 당신한테 함부로 굴고는 했잖아.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야단도 쳤는데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났어. 당신 탓이 아니야.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후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부부와 신우부부와는 왕래 없이 지냈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명절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너무 놀라 남편과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 말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신우가 달려오더군요. 아빠 어딨어요? 아가씨,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을 취하셨대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것에 대해 따로 풀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시아버지의 병원 상황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술까지 한잔 해가며 오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우는 오히려 이제는 저를 좀 피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신우에게 말을 걸고는 했죠. 민규 많이 컸죠? 말도 잘하겠다. 그쵸? 네, 인우도 많이 컸겠어요. 힘이 저보다 세요. 벌써부터 제가 못 이기겠어요. 저희 시답잖은 농담에도 신우는 굳은 얼굴로 대화의 자리를 빠져나가고는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모두 아주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든 듯 했어요. 남편과 신우 역시 기본적인 도리만 서로 하며 살았고 저와는 더욱이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 후 잘 회복되어 퇴원도 하시고 집에서 편하게 보내게 되셨지만 남편과 신우 남매의 소원해진 듯한 사이에 나름 고민이 깊으셨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어린 아기였던 인우와 신우의 아들인 민규가 변성기인 사춘기 학생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회사 일도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 팀의 팀장직까지 맡으며 다른 때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남편 역시 승진을 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가끔씩 시댁에서 마주치거나 시어머니를 통해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는 건재한 서방님의 사업 덕분에 골프도 치고 아파트도 더 넓혀 사는 등 여유롭게 지내더군요. 다만 민규가 공부에 딱히 흥미가 없는데도 미국 유학을 보내겠다는 둥, 영국으로 보내겠다는 둥의 억지 교육으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전처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우는 아직 좋은 브랜드에 대해서 제게 말해줄 때가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기분이 좋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어느 날 속초로 회사 세미나를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고 준비할 것이 많아 그 전부터 바쁘게 보내왔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차가 있어 저는 제 차를 몰고 속초에 가게 되었죠. 앞에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유독 바빴던 세미나였어요. 마지막 날 밤 겨우 팀원들과 술을 한잔할 짬이 나게 되었죠. 서로 잘했다며 격려를 한참 하고 있던 그때 저와 오래 함께 일한 한 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제 귓속말을 하더군요. 팀장님, 지금 리조트 주차장에서 차콜색 X차를 봤는데 번호판 뒷자리가 4989더라고요. 그거 팀장님 남편분 차 아닌가요? 맞아. 그 이 차가 여기 리조트에 있다고? 네. 팀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직원과 주차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정말 남편의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더군요. 유리창으로 차 안쪽을 살펴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는 평소에 들고 다니지도 않던 예쁜 텀블러와 꽃무늬 손수건까지 있더군요. 저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인우 아빠 차가 확실한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차 안에 내가 못 보던 물건은 또 뭐고? 인우 아빠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난 건가? 아니야. 분명히 내가 여기 세미나 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이 리조트에 왔을 리가 없잖아. 저는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술맛도 떨어지고 밖에 혼자 나와 바람을 쐬며 미친 듯이 생각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였죠. 저쪽 바닷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몰라. 여기 바다 진짜 좋다. 그치? 역시 바다 하면 속초지. 누나랑 오니까 더 좋네.
나 남편한테 여기 오려고 거짓말하느라 힘들었어. 자기, 나 오늘 밤에 진짜 나 잘 모셔야 돼?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한 쌍의 남녀가 격렬하게 입맞춤을 하더군요. 그러다 저는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와 실루엣의 주인공이 바로 신우라는 것을요.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조심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그냥 확 이혼하고 자기랑 살까? 에이, 누나. 그래도 아직은 좀 몸살려야죠. 재산 문제도 있다면서요. 맞아. 그 인간 재산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버리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매력적인 와이프를 두고 무슨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 누나를 외롭게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하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말이야. 다시 한번 진한 입맞춤을 나눈 커플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로 보이는 것들을 사서 나오더니 리조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더군요. 아가씨가 도대체 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또 다른 남자랑 함께 방으로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였어요. 여보, 전화했었어? 미안. 나 간만에 반신욕 좀 한다고 있었는데 벌써 2시간이나 흘렀네? 집이지? 그럼 집이지. 당신 내일 오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그런데 당신 차 어딨어? 주차장에 세워놨어? 내 차? 아니, 어제 급하다면서 정아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 아가씨가? 자기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센터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대. 그런데 정아 차가 나랑 똑같잖아. 다른 차보다 운전하기 편하다고 내 거 빌려갔어. 내일 쓰고 갖다 준다던데? 마침 나도 내일 출근 안 하니까. 그런데 차는 왜? 아니, 그냥. 나 이제 들어가야겠다. 바닷바람이 춥네. 다음번에 같이 오자, 여보. 내일 조심해서 올라와.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전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남편과 똑같은 차종을 몰고 다녔었는데 카센터에 맡겨야 되자 평소 본인 차와 똑같아서 운전하기 편했던 제 남편 차를 빌렸던 거죠. 리조트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제 남편 차가 맞지만 실제로 운전하고 여기 속초까지 온 것은 신우와 네온나무로 보이는 둘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여자 물건으로 보이는 손수건과 텀블러가 왜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모르면 몰랐겠지만 저는 너무 큰 비밀을 혼자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나 하다가도 신우에게 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한 집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도 났어요. 남편의 조카인 민규 생각에 눈물도 나더군요. 다음날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세미나 다녀와서 많이 힘들어하네. 3박 4일 동안 좀 무리했더니 많이 피곤하네. 나 좀 쉴게. 알았어.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죠. 저는 아무래도 신우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카페에서 만난 신우는 여느 때처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났더군요. 언니가 웬일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다 보자 그러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아가씨, 뭐 할 말 없어요? 대고 언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오빠 차는 왜 빌려갔어요? 내 차 퍼져서 하루 좀 빌렸어요. 지금 오빠 차 한번 빌렸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참, 난 또 뭐라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차에 다른 남자를 태우고 속초 리조트에서 밤을 보내고 온 것 때문이죠. 순간 신우는 사색이 되며 말을 더듬더군요. 속초라뇨?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민규 생각해야죠. 어쩌려고 그래요? 네? 딱 보니까 아가씨한테 누나 하면서 애교 부리던데. 만나더라도 서방님과 정리를 하고 만나던죠.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 신우는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빌며 말했어요. 언니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민규 아빠가 알면 끝장이에요. 네? 모른 척 해줘요 제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한테 협박하거나 그러려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가씨가 정신 차리면 해서 이렇게 둘이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군 거 미안해요. 맞아요. 언니한테 자격지심 느끼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어디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도 잘 못했는데 언닌 달랐어요. 뭘 꾸미지 않아도 뭔가 다른 느낌을 풍기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하고 칭찬도 받고 그랬잖아요. 중고 거래로 있는 물건 사면서도 하나도 쪽팔려 하지도 않고 제가 사고 입고 하고 다니는 것들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욕심도 안 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다 누리면서 사는 거 부러워 죽겠다고 난린데 언니는 언제나 뭔가 평온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망쳐놓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인우가 불쌍하니 어쩌니 이상한 말도 하고. 진짜 미안해요, 언니.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지난 일들 다 용서해줘요. 제발 민규 아빠한테 아무 말 하지 말아줘요. 두 손을 싹싹 빌며 부탁하는 신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한테 그런 질투심 유발 안 해도 아가씨는 충분히 예쁘고 매력있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항상 아가씨가 부러웠어요. 하지만 부러우면 뭐 어쩌겠어요. 그게 내 삶도 아닌데. 아가씨도 남한테 보여주고 보여지는 삶 말고 아가씨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요. 아가씨는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이 참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제 말에 눈물을 뚝뚝 쏟으며 신우는 끝까지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내연남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모든 비밀을 함구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미리 밝혀지는데 얼마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우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더군요. 서방님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기에 쉽게 신우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결국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까지 찾아가 신우와의 관계에 대해 다 말했고 둘이 만났다는 증거 영상까지 보여주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 일로 서방님과 신우 사이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신우에게 정이 떨어진 서방님은 민규의 양육권까지 빼앗아 버렸고 신우는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역시 한 푼 받지 못했고요. 잘못이 크지만 당신 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친정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으나 면목이 없다며 그것 또한 거절하더군요. 저와 남편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이혼 절차가 끝나고 한동안 틀어박혀 지내기만 하던 신우는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호련히 떠났어요. 언니, 이제 와서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제 잘못인걸요. 언니, 고마워요. 제 상황은 이렇게 다 망가져버렸지만 언니가 제게 해줬던 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어딘가에서 제 진정한 삶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정정화의 진짜 삶을 꼭 찾아올게요. 그동안 참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언니. 염치 없지만 엄마 아빠도 잘 부탁해요. 오빠랑 인우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신우가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요. 하지만 간간히 멋진 노을 풍경이나 울창한 풀숲 사진을 보내며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오고 있답니다. 어디서든 신우가 꼭 자신만의 삶을 찾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